여러분, H모빌입니다. 지금 그 아침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볶았어요. 볶아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도시락도 하고 또 저도 먹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만들었어요. 만들면서 맛있나 보려고 이제 한 숟갈도 또 먹어보는 거예요. 맛있죠?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졌나 그런 게 생각이 나요. 건물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제 그 건물은 내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건설 회사를 선정했죠. 건설 회사를 선정해서 두고 그 건설 회사한테 이제 그 비용이 얼마 들으냐 이렇게 물어봤죠. 그랬더니 뭐 15억, 16억 이렇게 예산을 하더라고요. 그러길래 저는 그 아무 거기에서 뭐 비싸다 뭐 저렴하다 뭐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고 세상은 자꾸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여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건 덩달아 자재값도 오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집이 오르는데 집은 자재로 짓는 거지. 집 값이 오르면 그 집에 소용된 자재값이 다 덩달아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 그 간단한 그 경제학 걸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건물을 아무 때나 지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는 가만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제 자재가 또 값이 오르다 보면 자재도 수급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무조건 그러려면 모든 세상에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전에 빨리 짓는 게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그 건설회사한테 약속을 할 때가 건물 짓기로 약속을 할 때가 11월이었는데 10월 이제 말 중순경이니까 거의 11월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11월이면 곧 겨울인데 내년 2월 달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건설회사에서. 아니다, 지금 빨리 져서 지금 빨리 져가지고 지금 빨리 져서 그 나는 내가 하루 버는 양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 빨리 짓는 것이 나는 곧 건축비 비싼 거보다 나는 그게 더 그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빨리 지라고 했어요. 짓고서 이제 첫 터파기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옆에서 살면서 계속 그 청소도 하고 그 둘레를 쓸고 그 건물 짓는 그 둘레 사방으로 한 50m 거리까지는 제가 계속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해놨어요. 그게 이제 땅과 저와 화해하는 거죠. 나 이 땅을 짓게 신께서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그 주위를 담배꽁초서부터 막 치우고 청소하고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갑자기 공사는 시작했고 공사 대금은 지불됐고 또 공사를 하는데 자재들은 미리 다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죠. 그런데 그 후로부터 한 달 뒤에 갑자기 전쟁이 나면서 모든 자재가 폭등해 버리는데 미리 돈을 주고 계약을 하고 다 해놨기 때문에 자재가 막 다른 데는 수급이 안 돼도 우리한테는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자재가 너무 많고 인력도 다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여서 5개월 만에 6층을 완성한 거예요.
엘리베이터도 6층까지 해놨고요. 지금 그 후회스러운 게 지하를 못 팠다는 거예요. 지하를 팠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. 나중에라도 이걸 뭐 한 20년 정도 사용한 다음에 다 드러내고 지하까지 좀 다시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첫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제가 그거 하나가 참 아쉬운 점이고 다른 것은 아쉬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절을 읽어야 된다. 그리고 월세를 놓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갖고 무엇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어요. 월세를 안 놓고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어떤 건축비에 대한 그 이자 아니면은 또 뭐 거기에 대한 들어갈 돈을 충분히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서 판단해야 돼요. 이걸 판단하지 않고 그 건물을 덮어져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. 근데 저는 제 몸 하나를 이용해서 내가 또 내 몸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하면서 월세가 나오지 않아도 한 3, 4년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저질러 버린 거예요. 그럴 때 그 가장 미약한 힘이 없는 사람들 또 내 둘레에 있는 그 어떤 그 참 힘없는 사람들한테 나 이거 건물 지을 수 있게 마음속으로 해줘 이렇게 말도 했었고 또 내가 그 하는 직업에 고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바가지를 씌우거나 뭐를 해서 저 사람이 건물을 졌어? 그게 저 자식 건물이야? 이런 소리를 안 듣는 거죠. 전부 부러워하고 존경받고 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.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도 오늘까지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. 정말 남한테 줘야 될 돈 안 주고 또 남한테 그 해야 될 걸 못 주고 그러지는 않았고 어지간하면 내가 줬는데 지금 그 갑자기 그 또 막 아파트를 두 채를 막 사서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3년 뒤에 들어가다 하니까 그 많은 자금이 좀 묶여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이 팍 풀릴 거예요. 그런데 그 사이 동안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해서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을 질 때 내가 아무 사람한테도 도움받지 않아도 3, 4년을 끌고 갈 수 있다. 그럴 때 시작하는 거예요. 건물을 진 사람한테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해서 건물을 지는데 어떻게 갖고 하면 좋겠어요. 그러면 자기 능력을 판단해야 돼요. 능력이 돈을 수북히 가지고 있지 않아도 능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의 의지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저는 어머니한테서 용기를 얻었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 용기를 얻어서 그 사람들은 내가 용기 받았는지도 모르죠. 그냥 나 이거 건물 짓고 싶은데 질게. 그 사람이 돈 주는 거 아닌데도 그냥 한마디를 했어요. 그게 나한테 힘이 된 거예요. 아 잘해 뭐 오빠는 잘할 수 있을 거야. 뭐 이런 말 한마디 아니면 또 아우 사장님은 할 수 충분히 가능해요. 또 아니면은 뭐 저기 선생님은 그 여러 가지 뭐 잘하니까 선생님 할 수 있을 거예요. 해보세요. 뭐 이런 말 하나하나가 나의 응원이 됐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거를 보면 돼요. 그거를 보면은 그것만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게 그 내가 벌려야 될까 아니면 움츠려야 될까 이 시절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. 시절과 징조를 읽지 못하면은요 안 돼요. 징조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로 한 번씩 먼저 물어보는 거죠. 물어봐서 될성 부르다 하는 것을 은근히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봐서 그 사람들이 해답을 준다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 건물을 지어도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. 아시겠죠? 과연 내가 커다란 그 보석을 갖고 커다란 집을 사고 하고 싶을 때 과연 옆 사람한테나 둘레 사람한테 은근히 나 저거 가지면 좋겠는데 할 때 아무 말은 안 하거나 또
네가 해서 뭘 하냐 하는 표정을 가진 상태에서 해봐.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오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야. 근데 오 당신은 할 수 있어. 할 수 있을 거예요. 해보세요.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소망해요. 막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올 때는 그게 더 많이 나올 때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.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하십시오. 이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볼게요. 그리고 또 계란 프라이를 해야 되는데 계란 프라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까놓고 계속 영상만 찍었네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할 때 그냥 도시락을 싸가지 말고 오늘은 그냥 내가 이거 몇 개 남지 않았 얼마 몇 숟가락 한 숟가락 도시락 싸가는 게 낫겠다. 이거 한 숟가락만 먹고 이건 도시락 싸가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. 무언가를 내가 일을 벌일 때 과연 이거는 어떨까 하는 징조는 바보 아니고는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도 원한 사대 해놓지 말고 내가 너무너무 잘해주다가 못 줘가지고 내가 진짜 뭐 예를 들어 빵이 10개 있는데 10개 다 주고 막 해서 또 주고 또 줘야 되는데 못 줘서 내가 헤어진 적은 있어도 내가 못 준 거는 있어도 일부러 가지고 있는데 안 준 건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도움 받으면 그거를 언젠가라도 꼭 갚은다고 연락을 했고 또 주고 또 다 갚았는데도 이 바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. 내가 저거 돈을 좀 한 번에 못 주고 이렇게 나눠서 주느라고 저분이 고생했다. 그럼 제가 돈 하나도 안 받았는데 다시 또 돈 줄게요. 일단 계좌번호 보내주세요. 해가지고 내가 점점점 성공한 다음에 주고 또 정말 지금 당장 줘야 되는데 못 줄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내가 뭐 빚을 진 건 아니어도 조금 기다리다가 내가 요 시기가 한 달 정도 지나가면 당신한테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살아왔어요.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진짜 이거는 뭐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면 아무리 내가 와도 뭐 무료로 차를 고쳐줘서 보내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.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힘내길 바랍니다. 파이팅!